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 17회 3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조사 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이 일소진이죠. 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일소진, 일소진, 소음, 일소진, 진동 3개네요.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환경조건. 그리고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이죠. 도대주 교판. 도로, 도대주 교판에 도로 있네요. 도대주. 대중교통은 없네요. 도대주. 주차장 있고요. 교육시설, 교판, 판매 의료시설, 도대주 교판, 네, 도대주 교판, 도로, 그래서 4개죠, 4개, 도대주 교판, 총 5개인데, 대중교통이 없으니까요, 좀 이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조건은 일소진 3개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제 요약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1번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가 아니라 직거래인 경우, 중개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하지 않고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문증명서는 내보여야 합니다. 근데 시도지사한테 내보이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시군구에 내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라고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의 기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속공개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도 방문신고만 대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에는 대리인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는 전자문서는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시험에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맞습니다. 임목등록원부에부터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자, 미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임목을 반드시 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공제도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그 수목, 나무판, 임목, 판매 대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4개가 있고요. 성문법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래서 총 법정지상권은 5가지가 있습니다. 4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임목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물론 또는 공제에 가입해도 됩니다.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되겠습니다. 자, 17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들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죠.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 개인은 개인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겠죠. 사장이.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1등 1명 뽑는 건데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즉 낙찰 받아줄게 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받아 챙기면 안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했는데 지금은 물론 수수료가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보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7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16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